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통의 장벽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충격적이죠.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수법들은 생각보다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분노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 내부에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처음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방송에서 추가로 조사해본 결과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양상도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피해자를 주변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2차 가해까지 자행했던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범죄 은폐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죠.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농인이라고 부르는데 농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A씨는 30대가 된 2021년 드디어 자신이 꿈꿔왔던 직장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바로 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 자리였죠. 이는 A씨가 오랜 시간 준비하며 간절히 바라왔던 기회였고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가 축하해준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어통역센터라는 곳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일반인들과 소통할 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니까요. 병원에 가거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때, 법원에 출석해야 할 때도 이곳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 중 하나이기도 하죠. A씨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던 겁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꿈꿔왔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며 철저히 준비해온 결과였으니까요. 그런데 A씨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가고 있던 무렵 농아인협회에서 일하는 정모 이사가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 이사는 50대 남성으로 A씨보다 20살가량 나이가 많았죠. 더 중요한 건 협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청각장애인 사회는 생각보다 좁은 편이어서 협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개인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적 특성을 잘 알고 있던 정 이사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 이사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일반적인 업무 관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이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신은 이제 막 좋은 직장을 얻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청각장애인 사회 특성상 소수의 인맥이 모든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 이사는 이런 A씨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선배나 멘토처럼 접근해서 A씨의 경계심을 낮추려고 했을 겁니다. 업무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협회 내 인맥을 소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상황이 심각하게 변한 건 2022년의 일이었습니다.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됐는데 출장 일정에 A씨와 정 이사가 모두 포함돼 있었죠. 일반적으로 업무 출장이라면 각자 방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같은 성별끼리 방을 배정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때 정 이사는 A씨의 호텔 방에 몰래 침입해서 성폭력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계획된 범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지의 숙소 배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범행을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죠. A씨가 저항하자 정 이사는 화를 내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협회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A씨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이었기에 더욱 무서웠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제대로 저항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설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상대방이 수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게다가 출장지라는 낯선 환경에서 A씨는 더욱 고립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도 마땅히 없었죠. 정 이사는 이런 상황까지 계산해서 범행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정 이사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2022년 5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이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A씨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었죠. A씨가 이 사실을 정 이사에게 알리자 정 이사는 오히려 또 다른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중단하라며 수술비 명목으로 50만 원 정도의 돈을 건넸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 이사가 건넨 돈의 액수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전가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A씨도 동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처럼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행동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정 이사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A씨를 고립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협회 회원들 사이에 A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정 이사가 퍼뜨린 소문의 내용은 주로 A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A씨의 평판을 깎아내려 놓으면 나중에 A씨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이었죠. 이런 행동 자체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충동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정 이사는 자신의 협회 내 지위와 인맥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A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심어 놓았을 것이고, 이런 소문들이 점차 확산되도록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협회 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JTBC 취재진이 더 깊이 조사해 본 결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 관계자들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협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였음을 시사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화가 형성된 배경에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부족했다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경우 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했다가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행사 후 뒤풀이 자리에서 협회 간부진들이 B씨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고, B씨가 거부하자 협회 내에서 B씨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제약 때문에 일반 경찰서나 상담기관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수어를 할 줄 아는 경찰관이나 상담사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전국의 경찰서 중에서 수어가 가능한 직원이 배치된 곳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서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신고를 하러 와도 제대로 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사 신고를 한다고 해도 증거를 수집하거나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도 수어 통역사가 필요한데 청각장애인 사회가 워낙 좁다 보니 통역사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일 가능성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신고를 해봤자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만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들이 협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협회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닙니다. 취업 정보를 얻거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죠. 협회와 갈등을 빚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특히 수어 통역사나 청각장애인 관련 업계에서 일하려면 협회의 추천이나 지원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협회에서 찍히게 되면 관련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협회 내부의 권력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몇몇 핵심 인사들이 오랫동안 권력을 독점하면서 내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권력자들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자들은 당해도 참고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도 높았죠. 가해자들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더욱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협회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여겨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방송국 취재진이 정 이사에게 이런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이사는 매우 짧게 답변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라는 내용이었죠. 자신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대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런 반응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정말 무고한 상황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했을 텐데 오히려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게다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증거를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성폭력은 밀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명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이니까요.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범행 과정을 녹음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가해자들이 이런 점을 노려서 더욱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차피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하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정 이사의 이런 대응은 오히려 자신의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무죄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실 규명에 협조했을 텐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오히려 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해치거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죠.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할 곳에서 그 신뢰를 악용한 범죄가 벌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범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었고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작업까지 이뤄졌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협회 내부의 문화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권위주의적 문화와 폐쇄적 운영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일반 회원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권력자들의 일탈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죠. 또한 청각장애인 사회의 특성상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이런 범죄가 은폐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 사회와 분리된 채로 운영되다 보니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죠. 수어를 할 줄 아는 상담사나 수사관을 더 많이 양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등 사법기관에는 반드시 수어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어려움 없이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현재처럼 필요할 때마다 통역사를 부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 시스템도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통화나 채팅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을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죠. 특히 기관 내부에서 권력을 남용한 일이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관의 임원진 선출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도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치료나 상담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특히 청각장애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수어 상담이 가능한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도 청각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수어 통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통역사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비장애인들이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장애인들의 실제 필요와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하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 있는 고발과 언론의 끈질긴 취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그래야만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죠. 또한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발이 헛되지 않도록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죠. 비록 그들이 소리로 말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들의 아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심과 노력이 모여야만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때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